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두 번째 주입니다. 자, 지난주에 했던 내용 시험에 네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만 쓰는 용어입니다. 국어사전적 의미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중개대상물은 개업 공인중개사만이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는 대상물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할 수 있는 것도 중개상물 아닙니다.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아무나 중개를 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상물 아니고요. 국가 소유 부동산이나 지자체 소유 부동산은 아예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개상물 아닙니다. 자, 공인중개사 제도는 논란의 여지가 없죠. 이제 그냥 내용 그대로 암기를 하면 됩니다. 숫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에 있는데 부정행위를 한 수험생, 부정행위를 한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됩니다. 암기 프린트는 요약집 맨 뒤에도 부록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고요. 맨 뒷페이지 231페이지에도 보면 요약 암기 프린트에 있다고요. 암기 프린터. 그걸 다시 뒤에 해놨어요. 분실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장에 가실 때. 자, 그래서 부정행위한 수험생 출제위원 모두 5년간 자격이 박탈된다.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7명 이상 11명 이내다. 정책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된다. 그리고 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 접수를 취소하면 60% 돌려준다. 7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험 보기 10일 전까지 취소하면 50% 돌려준다. 합격자 공고일로부터 합격자 결정일로부터 결정 공고일로부터 며칠 1개월 이내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자격증은 1개월 이내 교부를 해야 됩니다. 숫자들 많이 나왔는데요.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육제도까지 했습니다. 자, 지난주 하는 게 4문제 정도, 오늘은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등록 절차가 2문제 정도. 등록이라는 거는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라고 부르고요.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등록이라고 부릅니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의미는 오를 등자, 기록을 올린다 이 말이죠. 등기도 기록을 올린다 똑같은 뜻입니다. 다만 그 표현을 등기법에서는 등기라는 말을 쓰고 지적법에서는 등록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도 등록이라고 하는데 모든 전문 자격사들은 다 등록합니다. 변호사, 의사, 변리사, 한의사 등 전부 등록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등록대장에다가 이 사람 개업공개사라고 기록하는 걸 등록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용어정의에 등록을 한 자가 바로 개업공개사였죠. 용어정의가. 그래서 등록 절차라는 말은 결국 개업 절차입니다. 자격증 따가지고 개업할 때까지 절차가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가장 중요한 게 첫 시간에는 법인의 등록 기준,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암기 프린트에는 3번에 있습니다. 등록 절차, 결격 사유, 그 다음에 중개사무소, 법인의 겸업 제한, 고용인.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자격증을 따가지고 취직한 직원을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취직한 직원을 중개보조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인장 등록, 휴폐업 이런 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3문제, 4, 5, 6, 7, 8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오늘 하는 내용이. 자, 그러면 등록의 법적 성질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적법 요건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했다 하더라도 그 중개 행위의 효력은 유효하고 단지 처벌받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토지거래 허가는 효력 요건이죠. 허가 못 받으면 무효죠. 계약 자체가. 그러나 우리는 효력 요건은 아니고 적법 요건이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은 받지만 무등록업자가 소개를 해도 거래 계약은 유효합니다. 요약집은 22페이지 맞습니까? 18페이지예요? 페이지 수. 예. 적법 요건입니다.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업자는 보수를 청구할 수 없는데 업자가 아니고 업자라는 건 뭐예요? 직업적으로 하는 게 업자죠. 업자, 직업 줄임말이 업입니다. 업.
업이란 지난주에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는 걸 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등록 업자, 직업적으로 하는 업자는 중개보수를 받을 수 없지만 업자가 아니라 무자격자라도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타인 간의 거래를 알선하고 보수를 받았다는 사정만 가지고 처벌할 수도 없고요. 또 그 무등록 업자가 아닌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보수를 받기로 한 것은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라면 받아도 된다. 여러분들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소개시켜주고 한두 번 받는 건 상관없어요. 보수를 중개보수 받아도 됩니다. 대물적, 물건을 보고 등록해 준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준 것이다. 그래서 일신전속적이다. 그 사람 몸에만 따라다니는 것이다. 우리 건축법상 건축허가는 대물적 허가입니다. 그래서 건축허가 받아놓고 건축주 사망하면 건축주 변경 신고하고 계속 건물 지으면 됩니다. 공사하면. 근데 우리는 개업공개사 사망하면 상속인이 사망 신고하고 대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습니다. 물건을 보고 등록해 준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등록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에도 부부 간에도 자격증 등록증 빌려주면 안 되죠. 그 사람 몸에만 전적으로 따라다니는 것이라 해서 일신 전속적이라고 말합니다. 대물적이 아니라 대인, 사람을 보고 등록을 해준 것이다. 귀속행위 반대는 자유재량행위죠. 그래서 재량권이 없다. 이 말은 등록 요건만 맞으면 여러분들이 자격증 따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개업을 하든 대구에 가서 개업하든 무조건 등록해 줘야 합니다. 등록 요건만 맞으면. 왜 이게 대구 왔냐, 제주도에 왔냐, 이천에서 하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고. 무조건 등록해 줘야 한다고요. 원래 허가는 재량행위죠.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원칙적으로 허가인데, 이 등록은 기속재량이다. 자유재량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상 등록 요건에 맞으면 무조건 등록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은 자격증 따면 전국 어디에 가서든지 원칙적으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중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자, 소속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등록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시험에 3번 나왔는데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 소속 공인중개사 제외한다는 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할 수 없다. 나무 밑에 취직되어 있는 사람이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개업해야지. 그만 안 둔 상태에서 개업하면 상도위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가로 안에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 포함하는 게 아니고, 그 소속 공인중개사는 개업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개업하려면 그만두고 해야 된다. 그만두면 이미 소속 공인중개사 아니죠. 소속되어 있는 게 소속 공인중개사니까요. 외국인, 법인도 자격증 취득했다면 등록할 수 있다. 외국인도 자격증 없어도 보조원으로 취직할 수도 있다. 지금 용산에 있다가 옛날에 용산, 지금은 평택, 미군 부대 앞에 가면은 보조원들 미국 사람 많아요. 또 중국 동포 많은 데는 그 중국 동포들을 보조원으로 고용한 데도 많이 있어요. 그 나라 말을 잘 해야 되니까. 자, 등록 절차. 요거는 뭐 교과 기본서에도 안 나와 있고 요약집에도 안 나와 있는데 그냥 제가 그림으로 전체적인 내용을 그렸습니다. 자, 등록 절차인데 먼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됩니다. 공인중개사법상은 자격증 취득하지 않고는 개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조건 자격을 취득해야 되고요. 그래서 시험에 변호사는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하지 않고 등록할 수 있다. X로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판례 있고요. 변호사라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무소를 확보해야 되는데 사무소는 사용권만 확보를 하면 되고 면적 제한은 없고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되고 무허가 건축물 안 됩니다. 위법 건축물에도 불법 건축물도 등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이 나중에 권리금 주고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그 집은 주소를 등록관청에 사전에 알려주고 여기에 개업 가능한지 문의를 한 후에 권리금 주고 계약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중개업소를 하고 있는 자리인데도 안 될 수가 있다고. 그 하고 있는 자리에 불법으로 뭐 증축을 했다든가 건축주가 또는 세입자가 뭐 상가에다가 밖에 뭐 내놓고 이래가지고 적발돼가지고 위법 건축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으면 인허가 못 받습니다. 그래서 미리 권리금부터 주지 마시라고요. 우리 중개사무소는 건축법에서 건축물 용도 분류가
30개가 있죠. 또 하나가 신설됐더라고요. 30개의 건축물 용도 분류가 있는데 29개에서 30개. 거기에서 시험에 한 문제 정도는 공법에서 나오죠. 그래서 특히 중개와 관련된 거니까 중개사무소가 나올 확률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중개사무소는 바닥면적 합계가 30제곱미터 미만이면 1종 건생, 30제곱미터 이상이면 2종 건생,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업무시설, 1000제곱미터 이상이면 판매시설에서만 가능합니다. 중개사무소는.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실무교육 지난주에 했는데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 개업을 하거나 취직하려면 실무교육, 즉 사전교육, 미리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등록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하고요. 7일 이내에 등록증 교부한다 하면 X죠.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등록 처분 통지를 제가 등록해 보니까 통지서가 편지로 오더라고요. 등록 통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제가 이중 등록을 신청했는데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두려운 마음으로 열어봤어요. 왜냐면 이중 등록되면 절대적 취소잖아요. 근데 보니까 등록 반려 통지서 이렇게 해가지고 왔더라고요. 기한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다시 등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반려 통지서가 오더라고요. 만약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반려되겠죠. 그러면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 7일 이내인데 현실적으로 4일, 5일 정도 되면 통지서 옵니다. 7일 이내지 꼭 7일 있다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늦어도 7일 안에는 통지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등록증 교부 전에 해도 되고 또는 시험 지문에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하면 된다. 틀린 말 아닙니다. 왜 등록증 교부 전인데 등록증 교부 전도 업무 개시 전이지 업무 개시 후는 아니잖아요. 넓은 의미로 업무 개시 전에 인장 등록한다.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한다. 이런 지문이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해도 된다. 인장 등록해도 된다. 그건 X입니다. 출제위원들이 잘못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 해도 된다. 가정답은 O였는데요. 본정답에서 모두 정답이었어요. 왜? 등록증 교부 전에 확인해야 되잖아요. 보정 설정 여부를. 또 이 등록 인장도 등록증이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업 절차입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게 법인의 등록 기준입니다. 법인은 회사죠. 법적으로 사람이 법인입니다. 자연인은 숨을 쉬는 사람이고 법인은 법적으로 사람입니다. 회사입니다. 회사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청년 공인중개사들의 법인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선거하기 전에는 젊은 분들이 스윙보트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다 X 제가 적어놨어요. 이게 삭제될 예정이라고. 근데 아직도 삭제 안 됐고 이제 선거 끝났기 때문에 영원히 삭제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조금 지켜봐야 돼요. 지금 뭐 김포 같은데 서울 된다 했는데 목련이 필 때 서울 된다고 했는데 목련이 다 지고 지금 뭐 다 졌잖아요 지금. 그래도 전혀 서울 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법인을 이렇게 까다롭게 한 이유는 사실상은 이게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외국 대형 법인의 우리나라 진출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즉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고요. 영세한 개인 중개업소와 큰 법인이 무한 자유 경쟁을 하면 골목 상권이 붕괴되기 때문에 개인 중개업소가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법인에게만 이렇게 까다롭게 규제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도 국토부 그 회의가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이 자본금 때문에 법인 안 하는 게 아니고 법인은 겸업을 이게 14조에 규정된 거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6개밖에 못 한다고요? 그럼 6개밖에 못 하는데 법인 왜 하냐? 자본금만 들어가고. 그렇게 건의를 했더니 이제 차라리 할 수 없는 거 6개를 정해달라. 할 수 있는 거 6개 빼고 나머지는 다 못하잖아요. 이거 6개 빼고는. 그래서 문제다. 개인의 경우 여러분들은 학원 경영하면서 중개업을 해도 되고요. 변호사 자격증 있으면 변호사 하면서 같은 사무소에서 중개업 해도 되고 지나다니다 보니까 세무사, 법무사 이런 거 같이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세무사나 법무사들이
이 개업공개사들이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면 돈 벌겠다 싶어가지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가지고 같이 하는 분들 꽤 있어요. 다니다 보면 겸업해도 됩니다, 개인은. 근데 법인은 안 됩니다. 자,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이어야 됩니다. 단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시험에 상법상 회사가 5개가 있는데 굳이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상법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반드시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회사로서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라고요. 상법상 회사가 뭔지는 몰라도 주식회사 외에 더 있다고. 상법상 회사가 5개, 주식회사, 한명, 합자,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5개가 있습니다. 꼭 주식회사이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주식회사라도 상관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사회적 협동조합은 안 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영리법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합니다. 포함한다 하면 X입니다. 자본금 현재는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삭제될 수 있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작년에 시험 보고 어떤 분이 네가 인터넷에서 삭제됐다 해가지고 이거 틀렸다 책임지라 하더라고. 제가 끝까지 봐야 된다고 했지 확정됐다는 말은 안 했어요. 입법 예고만 되어 있어요. 지금도 입법 예고되어 있어요. 이게 앞으로 바뀔 예정인데 바뀔지 안 바뀔지는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고요. 자, 법 제14조에 규정된 업무 6가지만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해야 된다. 6가지는 오늘 할 겁니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암기 프린트는 3번에 있습니다. 대표자를 제외한, 포함한 하면 X입니다.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일 것. 그래서 시험에 대표자를 제외하고 7명의 임원이 있으면 2명 이상이면 공인중개사이면 된다. X로 나와서 7명에 6명의 3분의 1이 2명이잖아요. 7명의 3분의 1이면 2.3333명이죠. 그러면 3명 이상이어야 되잖아요. 사람을 2.3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다고 2명 이상이면 된다. 여러분들 지금 기출문제집 가지고 있죠. 한 문제씩이라도 풀어보세요. 쉬는 시간에. 많이 안 풀어도 한 문제씩 풀면 그게 엄청난 나중에 힘을 발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모든 사원임은 전원이 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자격증 없는 임원도 실무교육은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교육은 자격증 있는 임원만 받습니다. 연수교육의 대상은 개공, 소공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무소여야 됩니다.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이라도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건축물은 가능합니다. 소유권을 꼭 확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사용권만 확보하면 되니까 나무 건물이라도 되고 자기 건물이라도 상관없다. 물론 자기 건물이라도 된다. 면적 제한은 없습니다. 자, 등록관청은 주소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상은 자치구의 구청장이 하나인다 하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러면 용인시 처인구면 처인구청장이 등록관청이라고 용인시장이 아니고요. 구가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 구가 없으면 군수시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주소가 이천에 있으면서 여주에 사무소 차리려면 여주시청이, 여주시장이 등록관청이 되겠죠. 자, 등록 신청 서류입니다. 암기 프린트는 2번에 있습니다. 실무교육 수료증 4번 있어야 되고요. 단 전자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제출 안 해도 됩니다. 여권용 사진 한 매 있어야 되고요. 사무소 확보 증명 서류 있어야 되는데 임대차 계약서나 사용대차 계약서나 자기 건물이라면 건축물 대장 같은 거 있으면 되겠죠. 가설 건축물, 무허가 건축물은 안 되고요.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그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영사관이 확인하는 공정서류나 증명서류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인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직접 등록관청이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근데 외국인의 경우는 외국인 스스로 입증을 해야 된다. 이것도 시험에 출제됐고요. 아포스티유 확인서가 뭔지 그냥 인터넷에 치보면 나오는데요. 그냥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너무 사이드에 있는 거, 별로 시험에 뜻을 묻지도 않는 거, 그런 거 집착은 하지 마시라고요. 집중을 하셔야 돼요. 60점만 받으면 되지 100점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고요. 스트레스만 받아요. 아무리 쉬운 과목이라도 100점은 안 나와요. 공인계사법이 고득점 하기는 최고 어려워요. 90점 넘게 받기는 최고 어렵다고. 이게 잡다한 게 많이 나오니까 70점 받기는 쉬워요. 공인계사법은. 그래서 80점 정도 받으면 된다고요. 70점 받으면 조금 불안하니까 2차 다른 과목에 보태주려면. 자,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상법 614조 뭔지 몰라도 된다고요. 근데 궁금하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들어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어쨌든 상법 614조 규정에 의해서 영업소 등기를 증명하는 서류 제출해야 된다. 이것도 한번 출제됐고요.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 내장, 자격증 사본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건축물 내장 같은 거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번만 말씀하시면 등록이 되는지 안 되는지 바로 알려주더라고요. 등록관청에 미리 물어보면. 등록 처분 통지 7일이고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14일입니다. 암기 프린트 2번 그대로입니다. 이게. 자, 요거는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는 내용인데요. 등록관청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야 되는 거 6가지입니다. 등록증 교부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는 통보하지 않는다. 시험에 출제됐어요. 단순히 암기하는 내용이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이전 신고, 휴폐업 신고, 고용관계 종료 신고, 업무정지 등록 취소 통보되는데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통보 안 됩니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가 통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시도지사가 하고요. 통보하는 사람은 등록관청이죠. 그 등록관청이 자격 취소되는지 자격 정지되는지 알 수 없다고요. 자격 취소하면 시도지사는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다른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라는 말은 있는데 등록관청에 통보한다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할 수 없고요.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죠.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업무 개시인데 보정 설정의 경우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이게 암기 프린트 56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는데 등록은 해야 됩니다. 등록하기 전에는 무등록 상태에서는 보험가입이 불가능합니다. 56번에 1번. 그 다음에 등록증 교부인데 보정 설정 확인 후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한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 등록증 교부는 지체 없이입니다. 자, 등록 신청서, 요게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서식을, 기본서에도 없는 서식이에요. 근데 이게 서식을 한 이유가 시험에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이 있네요. 종별.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과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이 같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다고요. X입니다. 다릅니다. 등록 신청서에는 부칙개공이 없다고요. 부칙개공은 기득권만 인정하는 거지 새로 등록할 수는 없죠. 근데 부칙개공도 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이기 때문에 등록증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다고. 여기 서식, 여기 부칙개공 있잖아요. 등록증에는 부칙개공 있잖아요. 이 등록증에 등록된 인장을, 도장을 찍어야 되니까 아까 등록증 교부 전에 인장 등록도 하라고 했잖아요. 여기 도장 찍었다가 변경하면 변경인장, 이 등록증에다 중개사무소에 가보면 액자에 넣어놨잖아요. 등록증. 여기 사진 붙여가지고 여기 보면 밑에 도장 찍혀 있어요. 빨갛게. 옛날에는 제가 할 때는 도장 찍어가지고 스카치 테이프로 붙여가지고 위조 못하게 이렇게 해준, 요즘은 그냥 아예 스캔돼가지고 나오더라고요. 스캔 떠가지고 도장, 뭐 이게 인주가 묻는 게 아니고 그냥 사진으로 찍히더라고요. 자, 어쨌든 시험에 등록증에 기재되는 종별은 3가지, 등록 신청서에 기재되는 종별은 2가지, 이런 게 시험에 출제됐다. 암기 프린트 52번입니다. 수수료 내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응시수수료, 자격증 재교부 수수료 지난주 했습니다. 시도조례고, 등록 신청, 재교부 신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 재교부는 시군구 조례. 자격증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내죠? 여러분들 합격하면 공짜로 자격증 줍니다. 국토부 장관이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내야 되고, 시험을 산업인력공단에 위탁을 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서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자, 개시 의무인데요. 등수, 사보자 5개인데 이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이 신설됐는데요. 그러면 개시할 사항이 아닌 거 시험에 나온 게 실무교육 수료증 원본, 협회 회원 가입 증명서 원본, 부동산 거래 정보망 가입 확인서 이런 게 X로 출제됐습니다. 근데 중개업소에 가보니까 유리창에다가 처음에 출입구에 회원업소 해가지고 사진까지 크게 붙여놓은 거 많이 있던데요. 보셨죠? 못 봤어요? 그 법적으로 할 의무는 없다고요. 그냥 해놓은 거지. 자기들 홍보하려고 워낙 전세 사기 이런 거에 연루돼서 이미지가 실추되니까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스스로 그렇게 한 거예요. 간판도 안 달아도 된다고 했죠? 간판 다는 것도 그냥 알아서 영업하려고 다는 거지. 간판 달아야 된다는 말 없습니다. 5개 광고물 설치 안 해도 된다고요? 단 5개 광고물을 설치했을 때에는 성명은 표기해야 된다 했죠? 그 사업자 등록증이 추가된 이유가 뭐냐면 일반 가세 사업자는 10%, 간이 가세 사업자는 4%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손님들이 일반 가세 사업자인지 간이 가세 사업자인지를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사업자 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에 개업할 때는 간이 가세 사업자로 하면 됩니다. 하면 자동적으로 아마 8,800인가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 가세 사업자로 되죠. 옛날에 4,800에서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간이 가세 사업자의 기준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간이 가세 사업자하고 일반 가세 사업자하고 장단점은 있는데 100%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있다면 일반 가세 사업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옛날에 중개할 때는 못 받았어요. 옆에는 안 받는데 넌 뭐 이런 거 받냐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다 받나 보더라고. 대부분 분위기가. 옛날에는 안 받았었거든요. 부가가치세를. 등수사보자 5개 게시해야 됩니다. 자, 사무소 명칭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해야 됩니다. 중개인, 부칙개공의 경우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5개 광고물의 경우에는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성명, 사장님 성명을 표기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는 책임자 이름을 표시해야 되고요. 연락처, 시험에 5개 광고물에 연락처를 표기하지 않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다. X 시험에 나왔다고요. 근데 헷갈리는 게 중개업소 다니다 보면 다 간판에 전화번호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으니까 이거 적어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간판에는 성명, 간판 실명제입니다.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의무사항은 그냥 홍보하려고 전화번호는 알아서 본인들이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간판을 자세하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노란 뭐 이름 같은 거 노랗게 노란 색깔 빨간 거 이런 거 많이 해놨잖아요. 그 보면 이름만 오리 붙여 놓는 경우 많아요. 간판에 보면. 그러면 계속 받겠다는 이야기죠. 지금 개업공개사님들은 그 사무소는 그대로 있지만 여러분들도 인수받으면 굳이 인테리어 새로 할 필요 없고 그냥 이름만 바꾸면 돼요. 망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많이 투자하지 말라고요. 아니 모든 사업은 망하면 1년 안에 망한다고 돼 있어요. 통계가. 그 1년만 버티면 안 망하거든요. 뭐든지 영업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보험회사 다니는 것도 보험 영업하는 거 이런 거 1년만 버티면 그 다음부터는 고객 관리만 해도 된다고. 이미 있는 고객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괜히 돈 많이 투자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 1년 해보고 그때 투자해도 된다고요. 자, 이런 사무소 명칭 표시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개업공개사가 아니면서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가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표시한 경우, 부칙개공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5개 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만약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요.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법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민사집행법, 행정절차법 X, 행정 대집행법입니다. 행정 대집행법은 법조문 한 10개밖에 안 돼요.
대신 집행하고 비용만 청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판 철거 안 했다고 과태료 부과하거나 업무 정지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비용만 청구합니다. 자, 간판 철거해야 된다고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폐업, 등록 취소, 사무소 이전 세 가지입니다. 업무 정지나 자격 정지는 간판 철거할 의무 없습니다. 자, 철거 명령은 등록관 청구하고요.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한다. 자,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입니다. 표시광고할 때 명시해야 되는 게 암기 프린트 25번에 있습니다. 성명, 소연 등 성명, 사무소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명시해야 되고요. 보조원 이름 적으면 안 됩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려면은 이 성명, 소연 등 외에 소면, 종가형 5개를 추가로 명시해야 됩니다. 소재지, 면적, 종류, 가격, 거래 형태.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하면서 건축물인 경우에는 8개를 추가로 더해야 된다. 총 18개입니다. 총사방, 계계, 입주관 이렇게 했습니다. 총청수, 사용승인, 사용검사 받은 날, 방향, 방의 개수, 욕실 개수, 입주 가능일, 주차 대수, 관리비까지도 명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터 25번에 있고요. 25번에 없다고요? 25번에 맨 밑에 없어요. 맨 밑에. 동그라미 해놓고 성명, 소연 등 이런 거 없어요? 있죠. 예. 처음에 오면 지금 어디 있는지 헷갈려요. 봐도 찾기 번호 말해줘. 좀 천천히 할까요? 너무 빨라요? 예. 이게 처음 들으면 외계어 좀 천천히 할게요. 일단 너무 빠른 것 같다. 제가 봐도 빠르죠. 근데 자꾸 안 빠르다니까 처음 오면 좀 빠르다 하세요. 그래야 천천히 하지. 일단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도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게 계속 듣다 보면 알게 된다면 참 그럴 수 있는데 애들도 1년 지나니까 진짜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그게 계속 듣다 보면 아마 될 겁니다. 처음부터 좀 안 되더라도 참아야 돼요. 일단 하여튼 저도 천천히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자, 광고라는 말 들어가는 게 광고, 여기도 광고죠. 광고라는 말을 들어가는 게 모든 벌칙에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반드시 광고와 관련된 벌칙이 한 문제는 출제됩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표시 광고를 유도해서 개업공개사의 업무를 방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분여회, 용인에서 뉴스에 나온 거에 의하면 용인에서 분여회에서 몰려와가지고 옆에 아파트 10억인데 왜 우리는 5억이냐, 우리도 10억으로 매물 올려라 이렇게 강요하고 우리 말 안 들으면 여기는 이용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즉 컨설팅 업자 이런 분들이 표시 광고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 다음에 부당한 표시 광고가 되겠는데요. 부당한 표시 광고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인데, 부당한 표시 광고가 어떤 게 있냐면 허위 매물, 미끼 매물, 낚시 매물, 가짜 매물을 올린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거래 완료 해가지고 개인 블로그에 올려놓거나 또는 카페, 밴드, 유튜브 채널 이런 데다가 거래 완료라고 올려놓으면 거래 완료되고 없는 물건이잖아요. 허위 매물 올린 거잖아요. 매물도 없는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요. 그러니까 거래 완료되면 바로 매물 내려야 됩니다. 여러분들 현업에 가시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광고시 기재사항 누락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게 뭐냐면 성명,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성명, 소연 등 소면, 종가형,
총사방 개개 입주관 8개가 있었어요. 암기 프린트 25번 맨 밑에 이런 거 빠지면 누락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조원 이름을 적어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 절차입니다. 이것도 기본서도 요약집에도 이 그림은 없는데 그냥 제가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딱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자, 인터넷 표시 광고 모니터링이라는 게 일단 뭡니까? 모니터링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은 아닌데 이게 법조문에 모니터링이라고 되어 있어요. 컴퓨터 모니터 화면 지켜보고 있는 게 모니터링이잖아요. 이게 허위 매물 올리는지. 그래서 감시, 감독, 관찰 뭐 이런 의미인데 뭐 마땅하게 번역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그대로 한 거예요. 감시 뭐 이런 정도인데 막 감시한다 이런 걸 또 적기는 좀 애매하니까 그냥 모니터링이라고. 모니터링이라는 말을 많이 쓰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자, 어쨌든 모니터링 원래는 국토부 장관이 하는데 수탁기관, 수탁이라는 건 뭐예요? 받을 수, 받아서 하는 기관이 수탁기관이죠. 그래서 모니터링 수탁기관은 모니터링을 하려면 계획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미리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의 경우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모니터링 계획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 제출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제출하고 나서 모니터링을 수행하는데 수행하고 나서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데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이 끝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 보고서를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 시험에 이런 30일, 오늘 아마 이런 문제 있을 거예요. 30일, 15일 숫자 기억을 하시고요. 그러면 국토부 장관은 그 결과 보고서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에 제출해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해야 됩니다.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은 신속하게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10일 이내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이 모니터링 제도에 의해서 제가 지자체별로 보니까 한 달에 3건 이상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답니다. 모니터링 기관에서 통보가 오니까 자기들도 어쩔 수 없이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답니다. 자, 요거 비교적 요거는 지금 오늘은 이중 등록만 알면 됩니다. 암기 프린터는 53번 표 밑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53번 표 밑에 있는데요. 53번 표 밑에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이중 사무소, 이중 계약서, 이중 지급 5개 있죠. 그 내용을 여기 있는데 오늘은 그냥 너무 다 하니까 힘들 수 있어서 오늘 나와 있는 거는 이번 시간에 해야 될 거는 이중 등록 하나만 알면 돼요. 이중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중 등록 2번 등록하면. 자, 그러면 오늘이 4월, 만약에 가령 4월 10일 날 이천시에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여주에 가서 또 한 번 오늘 등록증 받아가지고 이천에서 내일 여주시에 가서 이중 등록을 하면 여주시장이 무조건 바로 등록해 주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에 해주잖아요. 그 7일 이내가 필요한 이유가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에요.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협회 지부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봐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자, 그렇게 확인해보고 이중 등록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말해보세요. 이거. 해주냐 안 해주냐 결론만 말씀하시라고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오늘 왜 안 주무시고 계세요? 해보세요 빨리. 해줘 안 해줘 이중 등록?
안 해주지? 에, 해줍니다. 해줍니다. 이건 해줍니다. 왜 해주냐면 아까 확인한다고 했는데 확인은 아까 암기 프린트 25번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에 통보해줘요. 그럼 4월 10일 날 등록한 거는 언제까지 통보가 간다는 얘기예요? 5월 10일까지 통보가 가기 때문에 여주시장이 협회 지부에 전화해가지고 물어보면 연락받은 거 없는데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물론 뭐 극단적으로는 바로 통보해가지고 알 수도 있긴 하지만 공무원들이 한 건 한 건 통보하는 게 아니라 한 달 거 다 모아가지고 그 다음 달 10일까지 한꺼번에 통보한다는 취지예요. 이게 취지가. 그래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면 이중 등록이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0일 날 하고 4월 11일이 아니라 만약에 5월 11일 날 여주시에 가서 이중 등록을 한다면 이때는 안 해주겠죠? 통보가 갔기 때문에 전화해가지고 협회 전화해서 물어보면 이미 등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헷갈리는데 너무 경로하지 마십시오. 누구 대통령도 경로했다고 하니까 저도 이게 경상도라서 이게 제가 마음은 따뜻한데 혹시 표현이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제 말이 혹시 그래도 이해하시라고요. 제가 예. 일단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에 이야기하고 알겠습니다. 등록의 실효, 효력상실 및 효력상실인데 일본식 변호를 하면 이걸 실효라고 합니다. 실효. 뭐 시험에 교수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출제하기 때문에 일본식 한자로 낼 수도 있어요. 법조문에는 실효라는 말은 거의 없어요. 근데 아마 공법에도 뭐 실효 이런 말 나오죠. 도시자연공원법 이런 거 뭐 20년 동안 공사 안 하고 이러면은 실효, 효력 상실된다 이런 말 나오는데 어쨌든 실효, 효력 상실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망, 해산, 등록 취소, 폐업 신고하면 등록 효력이 상실되고 등록 효력 상실되고 나서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후발적 무등록이고요. 그 다음에 1번이 선천적, 원초적, 처음부터 무등록입니다. 시험에 뭐 후발적 무등록 이렇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쉽게 말하면 자격증 따지 않고 하는 사람이나 따놓고 폐업해놓고 하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무등록 중개업자라고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중개를 하면 그 계약은 유효하고 보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고 무등록 중개업자 신고하면 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이고요.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그리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았는데 판례가 있어서 적어놓은 거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게 자격증 현업에서 보면 자격증 걸고 중개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격증 걸고 자격증 걸고 하다가 자격증 걸고 하는 게 뭐냐면 한 사람은 돈 투자하고 사장님이 보증금 같은 거 떼고 한 명이 자격증 걸고 같이 동업 형태로 하는 경우 있다고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당연히 불법은 아니다.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직접 작성했다면 불법은 아니다. 그런데 자격증 있는 사람이 어디 나가려고 하니까 돈 투자한 사람이 어이 박 소장 도장 나놓고 가라 나가려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나 없을 때 도장 몰래 찍겠다는 뜻으로 보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자격증 빼버리고 폐업 신고하고 등록관청에 민원 넣었어요. 저기 무등록 중개업자 중개업하고 있으니까 가서 조사해 주세요. 민원 들어오면 조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조사해가지고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무등록 중개업자가 고발했다고 자격증 뺀다는 말도 안 하고 동업 확인해놓고 말도 안 하고 빼버려가지고 업무가 방해됐다 고발했는데 처벌 대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도장 나놓고 가라고 했기 때문에 사장님이 기책 사유가 돈 투자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은 아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자기가 중개업을 안 했으면 업자는 아니죠. 자격증 있는 사람한테 계약서 쓰라고 했으면 상관없잖아요. 근데 본인이 직접 계약서 쓰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결격 사유 보도록 하겠습니다.